연결의 느낌, 땅이랑 관계를 맺어서 내가 뭘 낳아보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농부로서의 자부심. 두 번째 문단에 이 의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어떤 특별한 터보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진행을 해서 박이도가 이제 특별한 터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주문이 끝나서 이 주문이 어떤 끝나고 난 이게 인과랄까 그 음식 금기를 시작해서 어디에 쓰고 중간에는 어떻게 쓰고 이거를 이제 자세히 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이 앞부분에서는 이 주문을 한 어, 결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요는 이 주문과 금식 사이에는 시점상 동일하지 않더라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문일 경우에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이 사구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주술사 오던 앞에 다시 모이는데 약간 그 시작 주술이 축제에 흥분해야 할 일 준비, 잠 못 이루던 주술사 아침 일찍부터 나와 그런데 그는 아직 음식을 입에 대지도 못했으니 이날 그는 모든 주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금식해야 된다. 여기 이 주술사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사의 금식이 언제 시작되는가? 요게 248, 249에는, 248의 두 번째 문단에는 특별한 터보도 찾아볼 수 없다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이, 이 말리노프스키한테까지 터보가 안 온다라고 읽히기도 하고, 그런데 249쪽의 두 번째 문단에 지금 박이도는 계속 금식 중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면은 아까 주문을 외울 때 언제부터 굶으신 건지가 궁금하네요. 그런데 지금 굶고 계십니다. 굶고 계시고 그러니까 굶고 있는 중이다와 이 주술의 앞에 단계 어딘가에서 그렇다. 혹시 떠오르세요? 언제부터 굶는지? 어, 중요해 보입니다. 그게 너무 근데 계속 굶고 있고 완성될 때까지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가고 다시 찾고 굶는다는 것을 전방위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카이가가 이렇게 문구삼에 이것은 우리의 나쁜 나무입니다. 조상의 영들이시여 이래서 자, 경계선 너머로, 근데 이거는 또 조상의 영들이시여 이러고, 오, 싸우는 덤불 돼지야, 뭐, 너희들 귀 속에 너희의 돛이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를 뒤에서 친다. 이래서 이것도 잘 보면 조상의 영들이시여 말하는 나가 있고, 중간에 내가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를 따라가면 좋겠다. 그리고 주술적 메시지를 덤불 돼지들한테 주는데, 어, 그,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정적 주문인데 계속, 쫓는 거죠. 돼지를 바깥으로. 선생님 써주신 것처럼 251쪽에 박이도가 하는 특별한 자세 있지 않습니까? 자세가 있는데 박이도는 첫 번째 이오일의 두 번째 문단 묘목 곁에 있던 묘목을 잘라서 땅 속으로 밀어넣고 카요와타라고 불리는 그 묘목 옆에 쪼그려 앉거나 주저앉는다. 이런 거동은 의례적이고 신화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주술 단계에 들어가면은 박이도가 하는 모든 몸짓이 다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여자들이 하는 자세랍니다. 이게 인류학자 마르셀 모스의 몸 테크닉에 따르면은 모든 여자가 쪼그려 앉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산업사회에 사는 의자 생활을 하면은 쪼그려 앉기 잘 못하다고 하시던데요. 그 좌식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회 형태나 문화적에 따른 건데요. 그래서 이게 여자 일반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 산호섬의 경우에 여자들은 궁둥이를 땅에 붙이고 앉게 돼 있대요. 전반적으로 말리노프스키 입장은 또 앉으면 뭐 앉게 돼 있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쓰지 않고 주수를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여성에 대한 어떤 관념 때문에 쪼그려 앉게 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바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화 논리 있잖아요. 어, 여성이 앉으면 남자는 못 앉게 이렇게 이제 차별화 시키는데 그런데 박이도우는 남자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죠. 주술사가 남자여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실제로 농경에 있어서 노동에 큰 구분은 없는데 읽다 보면은 남자들의 노동이 과하죠. 진짜 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 많다고 하고 그다 주술과 관련돼 있으니까 남자 일은 더 많고 왜 주술의 이 주술 영역의 젠더가 남성화되어 있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주술사는 지금 여성들을 기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약간 여성 숭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그 배가 부풀어 오른다 이거 전체가 복부냐 쉽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땅 자체가 여성화된다는 것과 관련을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뒤에도 앉았다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성성을 더 이렇게 표집하거나 기여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문구 5에 이제 또 배가 솟아오른다라고 하고 그런데 그 252쪽에 우리가 꽃피게 하네라는 의식이래요. 우리는 누굴까 하고. 문구 6에 나는 그대를 두드린다. 열고 농작물이 대지에서 자라나게 두드린다. 그러니까 배인데 두드린다. 이래서 배가 물인가 이런 생각은 또 같이 해봐야 되고. 그런데 역주 24, 253쪽에 본서에서 말리노프스키는 주술사가 어떤 물건에 주문을 걸고 난 후에 그 물건이 치료되었다고 표현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해석한 것처럼 어, 치료가 됐다. 두드린다. 문지르면 치료가 된다.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치료 개념을. 그 다음에 덤불치기 작업인데 이것도 순서가 있고 가장 이제 잘 요약된 것처럼 254쪽에 밑에서 둘째 줄 노동은 대대적으로 환영받는다. 주술사가 그리고 주술사와 연계된 이 족장이 공동 노동을 할 때, 그리고 거기서 그 중심지에서 의뢰가 다 개시되고 모범적으로 펼쳐질 때, 그다음에 농경 자체가 그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거기서 하는 노동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되게 환영을 받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충무로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공적 영역을 가꾸는 게 진짜 재밌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사적 영역을 가꾸는 게 재밌어져서, 이제 제가 보는 유튜브 채널에도 집을 이렇게 가꿉시다, 뭐 이런 집 생활이 있어요, 뭐 이런 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리를 이렇게 가꿔봤어요, 라든가, 어, 내가 우리 동네 앞에 화단을 이렇게 가꾸고 있어요. 라든가 이런 거 제가 못 찾아서 있겠죠. 근데 요는 공사 구분이 있다 여기 지금 없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되는데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 유쾌하대 유쾌하고 경쟁심을 유발한대. 우리는 사적 영역에서 경쟁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통장에 돈이 너보다 100만 원이 없다 이런데 이게 아니 여기는 공동노동에서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55쪽의 둘째 줄 작업이 더디고 날이 덥고 그러니까 힘들긴 힘든데 누가 잘하나 하면 중간에
어떤 이 노블리스 오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한턱 내듯이 야 오늘 케이크 내가 쏠게 이러면 그냥 또 뭐 얘기를 안 해요. 이게 공동노동이 자 255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 공동 작업은 유쾌한 기분풀이. 근데 혼자 하는 거는 지루하다. 요게 공공기능을 이해할 때 재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에 256쪽에 쿠다유리 신화에서 이 덤불치기 가지고 좀 싸우는 거에 대해서 신화가 있다. 이거를 형제 다툼으로 설명합니다. 아까 그 마른병도 원래 내 여동생이야, 누나야 이렇게 간 것처럼 덤불치기로 싸운 이것도 원래 그 싸움 풍경이 걔네들이 형제인데 이러고 보니까 전래동화에 형제가 싸운 얘기가 오지게 많지 않습니까? 형부와 놀부. 그밖에 안 떠오르네요. 아니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이게 뭐지? 자, 읽어보면 누가 잘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 어, 야, 거기 내 거야. 이게, 저 그 여러 번 읽었는데요. 자, 너 뭐 하고 있어? 형이 물었더니, 어, 자,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내가, 그, 내가 이거 할 거야. 그랬더니 이 형이 어리잖아. 여긴 내 거야. 지금 이제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데요. 그런데 내가 어, 이 소유권을 다툰 다음에 동생이 화를 내서 형을 쳐서 죽였대요. 어, 동생이 나쁘지 않아 보이세요? 나쁜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벌 받나? 어,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동생이 나쁘냐, 형이 나쁘냐, 이런 도덕적 교훈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집안 싸움이다. 집안 싸움이다. 그 다음에 사적 이익을 다투는 것이 끝이 안 좋다라든지, 그 다음에 둘 다 착하기 어려워 보인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떠오르면서 여기도 신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이제 여담이 있습니다. 여담. 여담에 여담에 258 여담을 보면은 주술용 혼합물 이러면 지루하고 주술에 따분하고 사이비 과학적 측면을 보여준다. 258에 어떤 뭐 물건들 같은 거 써가지고 하면 이게 뭐 하느라고 저러고 앉아 있나 이야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평범한 재료 뭐 그다음에 259쪽에 빌랑나무 잎 이게 형태, 모양, 그 루신의 소설에 루신이 어릴 때 이거 중국 이거는 안 되겠어 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아픈데 한약방에 갔더니 메뚜기 뒷다리 가져오고 뭐 그러니까 루신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데 형태적으로 크기나 모양 때문에 어떤 선택이 되는 그래서 막 이런 거 여기저기 긁어 와가지고 막 쪼고 다듬고 막 이러고 있는 것이 그런데 261의 마지막 문단, 그러니까 위에서 두 번째 문단, 그들은 이 짜질구레해 보이고 형태적으로 이런 걸 막 갖고 와서 준비하는 과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재료들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신조도 명확하게 잘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 근거가 다 있고, 또한 그들은 그러한 재료들을 사용할 때 합리적인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관심이 그걸 쓰면 저 주술에 효과가 있다는 걸 논리적 성격을 계속 보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이 되게 지적인 활동이다. 주술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고 주술사의 터부 여기를 들어가 보면은 그는 예식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날이면 예식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금식을 해야 되고 예식이 끝나면 배불리 먹고 특정한 음식은 계속 안 먹어야 되고 이런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주술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관련된다. 암탉과 알은 절대 안 건드린다. 그다음에 바나나 안 먹고 우부와라 덩이줄기도 안 먹고 이 빌랑나무 아까 쓰니까도 안 먹고 그다음에 262 검은 깃털을 가진 새도 먹으면 안 되고 그 새를 먹으면 이게 이제 비랑 관련이 돼서 어, 그다음에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오징어. 이도 안 되고, 검은 액체를 바다로 뿜으니까 이 검은 액체 이게 구름 같아 보여가지고 이게 안 되고, 그래서 되게 형태적으로 자연물에, 그러니까 오징어가 검은 물을 뿜는다. 하늘이 검은 구름에서 뭐가 나온다. 비슷하니까 그거는 안 먹어. 그래서 다른 수많은 물고기들도 주술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물고기가 어두운 색, 검은색 비, 어떤 거는 암초, 산호노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물고기 금기가 많은데 재밌는 건 이 근처에서 아주 많이 잡히네요. 종류가 많네. 이런 것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어, 새로운 타이투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요 부가 끝납니다. 먹는 금기를 넣는다는 게 종교도 단식 넣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단식이 라마단 있고 그 육식을 굶습니까? 금식 기간 같은 거 있어요? 있는데 그 남방불교가 오후 절식 금식 오유식도 같은 걸 있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회 안 다니시고요 성당 금식 기도 가세요. 그건 뭡니까? 그 있어요? 아니 그냥 교회에서 가끔 하고 오세요. 금식 기도 아까 같은 거. 완전히 굶는다 요거에서부터 특정한 걸 굶는다 이런 것까지가 있고 금식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금식 추출력하고 관계가 있다. 수정 쌤? 좀 본능을 억제시키는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박이도 오징어 되게 좋아하는데 오징어 못 먹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하루 한 끼밖에 안 예, 먹잖아요. 예, 예. 근데 금식할 게 있나? 있나? 금식할게 나도 그거 아니 그 와중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 사람도 거의 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 강도가 센데 저보다 많이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이 먹고 어, 그러고 금식은 유리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금식 읽으면서 좀 사실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않느냐? 먹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게 왜 그럴까? 안 먹으면 어쨌든 그것이 가진 어떤 풍요의 힘이 있는데 뭐가 없애지 않는다는 걸까? 아니면 먹어서 내 개인의 몸의 효력을 일으키지 않고 외부의 효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비를 내려야 되는데 오징어를 즐기고 있으면 비를 잘 못 내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자체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아주 재밌는 방법이에요. 내가 돈을 잘 쓰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을 좀 안 벌어야 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절제가 들어가 이제 그러니까 폐가하는 거를 막게 똑같은데요. 농경주술이 만약에 그게 복부라고 가정을 하면은 거의 두드린다, 만진다 이게 음부를 막 만지고 두드리는 것처럼 지금 읽히는 코드가 있어요. 그런 주술을 쓸 때는 그 영역과 특히 경계지대에서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니, 옆에서 성행위를 해가지고 그 전기를 땅으로 뿌리는 이런 게 아니고 밭을 풍요롭게 기르려면 사람은 금욕을 해. 이렇게 되잖아요. 밭이 감자를 낳으려면 사람은 애를 낳지만 뭐 이런 것처럼 지금 간달까?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하나 해보고 그 예를 들면 그 어부, 강부, 여성 금기가 있는 그 활동 많잖아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아니 그 아침에 여자애들 돌아다니는 거 꼴보기 싫다고
설치지 말라고. 이게 단지 여성을 폄하했다기보다 그 전체 그 어떤 절제인데, 아니 그 예를 들면은 아침에 택시 운전기사가 이게 게시를 여성 손님으로 하면 기분 나쁘다고 요런 거 막 있고 그랬고, 그 광산박물관 가면은 광산박물관 이런 데 가면 금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다그 생리하면 집 밖에 나오지 마라, 뭐 여자가 돌아다니지 마라, 뭐 애 끌고 나오지 마라, 다 이래요. 그게 그 원래 땅에서 뭐를 들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어부도 마찬가지고 바다에서 뭘 들고 나오는 게 되게 모성을 건드리면서 가는 일인데, 약간 진짜 여성이랄까? 그 같은 계열의 여성을 마주하게 됐을 때 패가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또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요걸 단지 여자를 폄하했다기보다 땅을 여성으로 봤을 때라든지 어떤 금욕이다, 금욕. 절제가 들어간다. 과하게 힘을 쓰는 거, 이런 생각도 해보고, 글쎄요, 어떠십니까? 생각대로. 아, 근데 그런 금기는 정말 많았어요. 예. 저희 시어머니가 되게 그런 걸 많이 여자가, 쓰셨는데 여자가, 나가지 않고 아, 스스로 안 나가고, 앞에 안 걸어가고 뭐 예. 부엌에 남자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야, 뭐야. 이 많은 거를, 그게 아니고, 그게, 그때 어떤 여성 영역에 대해서 자리를 확보해 준달까?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농경 있지 않습니까? 농경. 농경이 아이를 낳는다는 문제로만 보면, 자, 기본적으로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남성을 찾게 되어 있지가 않고 지금 땅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주수를 해가지고 두드려서 낳고 있잖아요. 이게 되게, 그거에 대한, 제가 과하게 해석하면은 윤리적인 어떤, 뭐, 반성은 좀 그렇지만 그런 태도가 지금 이 신화에 들어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무문자 사회나 레비스트로스가 소개하는 신화학의 많은 그 농경 신화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는 절제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음식 굶기랑 관련해서는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주수사 개인의 영양학과 아무 상관이 없이 오징어 좋아하시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어, 끝났습니다. 1번이 이제 화전입니다. 화전. 요거가 좀 궁금하네요. 화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읽어보지 못했는데 김윤식 선생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유리쌤 들어보셨어요? 국문학자 선생님 들어보셨구나. 친하십니까, 설마? 어, 한국문학사의 아버지 있고, 일본 철학 사상사 세미나에서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이문세에 가라타니 고진을 뺏기겠다고 그렇게 한번 학자적으로 크게 한방 막으신 적이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한국 문학 연구자셔서 100권의 책을 쓰셔가지고 지금도 뭐 쓰면 옛날 김익수 선생님이 다 한 거야. 그런 얘기인데, 김익수 선생님의 책 중에 하정민의 상상 뭐 이런 타이틀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읽어보지 못했는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인류학적으로도 신석기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 신석기 하면 뭐 번듯하게 밭이 갖고 이게 아니고 화전이 들어가면 목적을 부여를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일부러 불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배를 시작한다라는 그 계시의 포인트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화전이 어떤 작업인가를 이해하는 데에도 여기가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파종 전에 땅을 좀 정리하는 게 화전인가 보네요. 근데 그게
어, 일단 뭐, 이게 269에 보면은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시들고 마른 잎, 이거를 가장 잘 제거할 수 있는 게 화전이고, 화전 후에 남은 재가 거름이 되고, 정리도 하고, 재는 거름이 되고, 요래서 화전을 하는데, 이 화전은, 잘 안 되고, 그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전이 끝나면 코말라라고 해가지고 잡동사니 치우기 이거 한 다음에 이제 파정을 한다. 자, 첫 번째도 이게 참 좋죠. 웅대한 시작 행위래요. 하전을 한다는 게 이제 웅대하다. 이런 단어 좋네. 웅대하다. 그래서 대규모 화전이 있습니다. 아마 날씨가 좋을 건데요. 박이도가 기상학자니까요. 웬만하면은 그래서 사진도 참 선명하고요. 오선생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불을 관리해가지고 화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게 축제적이다 이런 건가 봐요. 아니 글 쓰시기 전에 그것도 경작행위라고 하시면 쓰시기 전에 막 축제처럼 막 이렇게 다이아 내지는 뱀을 치장하신 다음에 노트북 앞에서 너무 이러기가 쉽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되게 지금도 과한 노동인데, 더 과한 노동을 앞두고도 약간 분위기가 업돼 있다. 그렇고. 그래서 화전을 합니다. 화전을 해서 뭐, 이제 옥견 선생님 순서대로 그대로 다 따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주문을 걸어 둔답니다. 횃불들에. 여기 이게 이제 주술로 다 불을 쓸 것들이 이제 주술로 다 정비가 되고 치유가 돼 있어서 둘째 날 치료된 횃불 불 놓고 셋째 날 여기서 이제 그 자기 얼굴에 대고 주문을 풀면서요. 이게 개똥을 막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셋째 날 의식에. 그다음에 276쪽에 보면은 이것도 주문 의뢰기 때문에 박이도가 밥을 계속 못 드시고 계십니다. 아침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고 첫째 줄에. 그래서 셋째 날의 의식은 개똥 의식입니다. 개똥 의식. 그래서 주문을 읽는데 문구 7, 그 이제 그 문구 7, 우리의 개똥입니다. 주상의 영들이시여. 덤불돼지여, 싸우는 덤불돼지여 이러면서 흉포한 돼지를 막 부르고 너희의 귀 속에 돛이 있다. 방향을 잡는 노가 있다. 그래서 돼지를 이 육지동물인데 배가 녹아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나는 너희를 뒤에서 찬다. 재빨리 해치운다. 위장을 뒤집는다. 지금 이게 배의 비유 찬다 쓴다 뭐 아까 그래서 쫓아낸다. 그래서 이것은 나쁜 나무까지 주문. 여기 이 책도 주술문구 3 이러고 이제 문구 7 이렇게 번호 붙여서 가지 않습니까? 뒤 책이 넘어갈수록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번호를 붙이신 거겠죠? 그래서 단조로운 말투가 그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돼지를 설득해가지고 쫓아낼 테니 뭐 이렇게 이제 가고 넷째 날에 다시 웅크리고 앉는다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에는 다시 이제 다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땅에 또 여성을 이렇게 존중하는 여성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이제 앉으면서 그래서 오른손에 들고 입 가까이로 이제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그래서 확 타올라라 전부를 움직여라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이제 권유하는 말투, 그러니까 말투가 계속 나오고 문구 구 부풀어라 부풀어라 타로가 잘한다라고 하면은 타로를 잘 잘하도록 하는 의식이다. 그 다음에 이 배 주문이 끝난 뒤에 집을 만드는데 이게 모형 오두막이다. 모형 오두막은 일단은 이 오두막이 마지막을 보면은 나뭇가지들을 수평으로 올려놓아서 만든 이래가지고 이제 모형 오두막인데 이게 영들의 집이고 영은 지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경작 내내 이 집이 보존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기대, 희망, 영역의 잔존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영들의 집 2번
280쪽. 이 주술에 대한 토착민의 견해와 이론적 해석에 대한 여담. 그래서 파전하기 전에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점을 또 따지기는 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공의하는 말은 어, 파종은 반드시 이 의식 다음에 있어야 된다. 다기도가 어, 횃불은 미리 마련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자, 이게 281쪽의 마지막 문단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주로 주문 속에 담겨 있는 주술의 힘, 영향을 받은 물질에게 바로 전달돼야 되는데 뭐안 되면은 약간 지퍼락에 넣듯이 이걸 이제 관리를 한다. 근데 주문의 내용이 282쪽에 보면은 되게 부정적이다. 보호한다는 뜻이 있다. 해서 어, 흑주술이다 이렇게 됩니다. 돼지를 이렇게 와라 가라 나가라 들어와라를 돼지를 유인하는 물건을 이렇게 타로든 돌이든 막 던지면서 주술을 합니다. 285쪽에 가면은 두 번째 문단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도 사악한 주문이 긍정적인 주술과 정반대의 어떤 것인데 그 돌이 주술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흑주술이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생각한 거는 주문 있지 않습니까? 주문. 주문은 기본적으로 지금 타로가 그러니까 주문이 안에 나쁜 말, 그러니까 저주. 저주를 품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주문이 뭘 이렇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안 좋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나를 가져가는 그런 문구의 형식일 수가 있다. 그런 경우를 지금 흑수술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85쪽의 그 두 번째 문단에 표창민들은 해충 역병 이게 그 가장 훌륭한 경작자도 막을 수 없는 이건데 이럴 경우에 주술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이게 엄청난 인간 중심주의죠. 누가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주술을 인간만 쓸 수 있나? 이것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꼬이는 거는 이제 인간 중심주의인데요. 되게 자연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주술을 깊이 믿는 거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보는 이게 아이러니랄까요? 뭐 그런 것도 285쪽에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성교 금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울타리 안에서 성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86쪽에 경계에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교와 경계도 관련이 있고 안에서는 그 절대 금지고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이제 성교와 배설이 왜 한 세트인가?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성교와 배설의. 성교도 배설의 일종. 성교도 배설의 일종이다. 누군가에게는 성교도 배설의 일종이다. 아, 저런.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터보가 배설물에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배설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교랑 인간의 배설물이 안 된다. 그러면 마른 병, 그 마른 병. 근데 이 마른 병이 왜 걸릴까? 이 성교와 그 누이와의 성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토착민들은 사람들이 주거지 근처, 그러니까 경작지가 가까이 있으면 거기에 배변하는 걸 매우 질색한다. 그러니까 위생관념 같은 것도 깨끗한 것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경작과 경계와 배설, 배설. 이게 분해, 부패. 여기 좀 더 생각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싼다도 있고, 아니면
뭐 나간다, 분해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섞인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기호적으로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어, 금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우말라죠, 코우말라. 근데 코우말라는 이제 이게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진짜 예쁘게. 근데 이거는 288쪽에 보면은 이게 완전히 그 미학적인 동기가 또 해가지고 이제 경계를 세워서 이렇게 나무를 꼽으면 경계지를 더 아름답게, 그러니까 경계를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데요. 그 나무를 꺾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꺾어오는 일도 아주 잘해야 된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재밌었던 거는 이게 291쪽인데, 경작지에 경계가 있으면 위의 능률이 높인다라고 그 하면서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능률을 높인다. 속도를 준다. 그래서 291쪽에 정리도 되지만 노동과 심리는 뭐냐면 빨리 진행됩니다. 유쾌하고요. 그런데 반듯하면 일할 맛이 난다. 끝이 있고 아 저까지 빨리 하고 네가 빨리 하냐 내가 빨리 하냐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생산에 대한 심리적 만족감과 그 미감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더라고요. 요것도 어 일을 하여튼 이렇게 속도들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294쪽에 첫째 줄은 노동이 성에 따라 정확하게 구별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다음에 주술적 벽, 옥현 선생님이 쓰신 것처럼 이 캄코콜라라고 하는 것을 되게 보는데 이걸 이게 주술적 모퉁이, 그러니까 주술의 경계 코너에서 세워지는데요. 이걸 프리즘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면서 296쪽에 모양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맞춘다고 이게 축성한다, 파종을 축성한다. 그래서 축복하고 축성하고 일이 잘 될 거를 예상을 하면서 이게 높이 설 계속 본다. 그리고 그 제가 그 300쪽에 보면요. 300쪽에 가기도가 이제 이렇게 금이 그어지고 길이 딱 구획이 되고 나면은 이제 모든 구역에 다시 터부가 걸려서 마을 전 그러니까 경작지를 중심으로 마을까지도 이렇게 계속 터부가 확장될 텐데요. 그래서 터부가 걸린다 이제 이 모아라라고 하는데 이 그 막대기지 않습니까?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 단단한 밑에서 300주 밑에 두째 주 단단한 묘목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걸 가지고 그 마을로 오는데 대부분의 남자들 특히 자기 경쟁지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진짜 토크와의 바굴라들은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막 산 넘고 물 건너서 진짜 괜찮은 막대기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게 이게 시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곧고 가볍고 쉽게 자를 수 있는 나무를 딱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것 자체가 농경이 시작 전부터 이 그 자부심이죠, 자부심. 땅에 대해서. 그래서 적당한 나무를 발견하면은 그 자리에서 베고 다듬어서 마을까지 옮겨야 하는데 이 길이가 길어요. 3m도 되게, 여기 사진도 되게 길긴 한데, 제가 3m 된 막대기를 들고 올 걸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초원을 오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라든가.
그래서 이 넷째 줄에 보면 지나치게 큰 라프의 무게에 짓눌려서 헐떡거리다. 되게 이제 아 이거 좀 웃기기도 하고 욕심도 많이 부리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적당한 거를 그래서 막 그런데 가다가 그 이게 그 막대기 세우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고 와서 주술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어 예식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302쪽에. 그래서 303쪽에 이게 무겁고 성가신 구조물인데 그게 예식을 동반하게 되면 아름답고 우아하고 성스럽고 너무 좋고 막 그 볼 때마다 배가 부른 느낌이 들고 그래서 304쪽에 나뭇가지 아닙니까? 나뭇가지. 그래서 대단하다. 이게 버팀대 집안. 그래서 경작지를 이거 있지 않습니까? 305쪽에 주술적 벽으로 보아야 실제로 벽이 아니잖아요. 코너에 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코너에 화를 딱 세웠는데 걔가 벽을 둘러친 것처럼 그 전체 영역에 이 생산 속도, 그 다음에 느낌을 다 이렇게 알려줘서 이게 그 전체가 벽으로 그래서 306쪽에 이게 그 오피스님 강조해 주신 겁니다. 다시 강조하면은 그러니까 예쁜데 보기 좋은데 먹기도 좋아 이런 거죠. 이런 거 어디 있나요? 없나요? 보기도 좋은데 먹기도 좋다는데 이게 그 막대기 이게 시간적으로도 아직 본격적으로 그 이제 파종을 이제 겨우 이렇게 했을 뿐인데도 이런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중간엔 도대체 어떻단 말인가 싶고 이 커다란 만족감을 심미적 애정이라고 보는데요. 높이 튼튼함 자체에 대한 심미적 애정 그게 이 높이와 튼튼함이 어린 식물들의 성장을 막 북돋아. 힘내! 이렇게 해서. 되게 신비스럽다. 아니, 전체 분석이 외우겠다면 외우겠는데.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리쌤의 작물에 대해서 심미적인 애정이 드실 때는 언제입니까? 음, 제일 싹 틀 때 예쁘다라고 하고 줄 맞춰서 잘 뭘 심어 놓으면 또 예쁘다고 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색깔 변화 같은 것도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물은 이제 막 이렇게 덩굴 식물이나 이런 거는 지주를 세우는데 그게 너무 이제 번거로워서 제일 어렵고 번거롭고 그리고 똑바로 세우는 것도 힘들고 비바람에 쓰러지면 화나고 이러서 덩굴을 심지 말자 막 이럴 정도로 성가시는데 어, 이게 이렇게 그 지주 때 세우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옆으로 기어서 자라는 식물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것도 저는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 말노프스키가 책을 시작할 때 노동하는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각이 맞고 이렇게 봉투를 접어도 이렇게 이런 거를 느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 일 잘하는 우리들을 보면은 연하 쌤은 어떠세요? 예, 열심히 사는 것 같으면서도, 음, 끊겼나 본데요. 아, 들리나요? 아, 그, 네네네. 좀 현대적인 느낌하고 되게 다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이들도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가지고. 이쪽도 하나하나 되게 다 디테일과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엄청 신경 써서 심미적인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쓰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읽으면서 약간 요약하면서 발제하면서 너무 힘든데, 아, 이들도 되게 힘들었겠구나. 그래, 그래. 앉아서 책 읽는 내가 뭐 힘들다고 하겠어. 지금 이거 5m짜리 들고 오는 그 사람도 있는데, 좋은 태도죠, 좋은 태도. 어, 그, 어, 이렇게, 그러니까 잘 정렬하고, 그, 이게 자연스러운 걸 인간이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잘하는 그런 걸 안 좋아하고, 내가 힘을 더 들여서 이렇게 각 맞추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 할까? 뭐, 이런 게 일부러 또 이런다 할까? 선생님 어떠십니까? 집에 냉장고가 이렇게 뭐, 계란, 뭐, 채소, 아름답게. 저기 그 향로를 닿으면 네네. 거기는 그 이라는 말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식물한테 그런 선물을 주는 거죠. 장대 꽂아주고 아, 그러면 이제 식물의 성장에 더 도움이 돼서 뭐 서로 이제 이렇게 윈윈하는 뭐 그런 아, 호혜성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들은 생각은 이 책도 있는데 극장국가 느가라 라는 책 우리가 읽은 적이 저는 안 읽었어요. 아, 저희 극장국가 느가라가 어디냐면 발리입니다. 발리. 발리 가보신 적 있습니까? 발리가 땅이 있지 않습니까? 땅이면은 내 경작지의 한가운데 텃밭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쌀 키우고 이거 바쁜데 그거에 해당하는 노동의 그대로를 꼭 키우는데 왜냐면은 신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서 아니, 누구 보여주려고 꽃 가꾸는데 저렇게 꽃이야말로 쓸데없다고 저는 옛날부터 생각을 빵을 좀 다오 꽃이 아니라 그런데 아니 꽃이 쌀보다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극장국가에 대한 분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리노프스키도 강조하지만 인간이 그 생산량이랄까? 이런 거에 허덕허덕 하는 걸로 이 사람들을 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 신미적이고 신비하고 이게 뭘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7쪽도 강조를 이제 그 오켄쌤이 뒤에 분석하신 그 신화 포함해가지고 자, 307쪽 같은 경우에 바기도우가 캄코콜라 가까이 이제 웅크리고 앉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는 땅 위에 입다발을 내려놓고 그것들에게 마법을 겁니다. 마법을 걸 때 캄코콜라를 마주하고 바깥쪽 덤 이게 지금 저는 거의 이게 뭐 어디를 보고 앉은 건지도 거의 알기가 어려운데 아마 선생님들은 더 잘 보셨을 거고 여러 번 읽으면 이제 선명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 동작의 순서랄까.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숨이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아까 그 수영쌤도 말씀하신 거냐 주문 자체는 그 언어가 뭐 그러니까 배를 10번 말했다라기보다는 이 숨을 얼마나 내뱉는가 이런 거 숨을 어떻게 내뱉는가 그래서 숨과 관련돼 있고 경장지 소구에게 숨이 거침없이 퍼져나갈 수 이러니까 반복을 쓰나시기도 하고 큰 목소리로 주문을 읊는다. 그가 이틀 전에 자신의 집에서 주문을 읊었을 때에는 치료될 물질들의 주술의 효력을 집중시켰고 두 장의 그 깔기 사이에 힘을 가두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그는 그러니까 집에서 주문을 외울 때는 이게 이제 여기 물건에 바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어떻게 하고 숨을 이렇게 고르고 이제 밭에 가서는 이게 온 천지에 그러니까 그 구획안에 퍼져야 되니까 그 목소리와 그 속에 담긴 주술적 효력이 밭 위에 넘쳐 흐르고 땅을 관통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이것은 밭에서 단조로운 말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말투로 읊어지는 모든 주문의 특징인데 이제 가보일의 성장주술 다음 야유와 요음루알라의 혼합물 바기도 그러니까 단조로운 말투가 이게 선생님들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던 단조로움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자문은 그런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이게 힘이 실렸는데
톤이 일정하다든지 강세가 일정하다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리쌤 보시기엔 어떤 것 같으십니까? 유리쌤의 숨이 유리쌤의 밭을 꽉 채우려면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굶고 가셔야 되겠네요. 네. 술이 음, 마술이 그러니까 단조롭다고 하면은 높이 차이가 없고 일정하게 근데 약간 중얼중얼거리는 느낌도 어, 들어가지고 어, 네네. 소리에 앉아가지고 밭을 바라보면서 막 포수 그 포수처럼 그 야구할 때 그 포수 아, 위치처럼 무릎 네네. 꿇고 앉아서 밭 전체로 퍼져나가게 숨을 중얼중얼 읊는다라는 모습이 떠오르고요. 이제 왜 자꾸 프리즘이라는 말을 쓸까? 그건 이제 네. 빛의 묘사라서 그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퍼지는 거, 스펙트럼 넓게 퍼지는 거를 이거는 음파인데 보이지 않는 음파인데 이렇게 네, 퍼져나가는 네, 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술의 벽을 친다. 그게 프리즘으로 치는 거니까 약간 비트로 이렇게 광도를 조절해 가지고 갖고 그 소리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실 때 이 뒤로 계란 사세요, 뭐 사세요. 그게 되게 단조롭더라고요. 계란이 왔어요. 이게 맞아 뭐 사라고 하신 거죠. 되게 단조롭다. 그다음에 뭐 목탁 소리, 만트라라든가 뭐 이런 주문이 내는 소리가 연설가와 뭐 웅변가의 그거랑은 좀 다를 것 같고 여기 뭐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숨이라고 하는 게 숨을 나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문이나 신화가 언어적 표면에 뭔가 지시를 하기보다는 숨의 효과를 가져가면서 고 우리가 읽을 때는 단조롭다라든가 뭐 권유하듯이 이런 표현이라든가를 좀 더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문구 10 경작지가 닻을 내리네. 땅이 또 닻을 내리고 있네요. 나는 무엇을 두드릴 것인가? 그것은 닻을 내릴 것이네 라고 하면서 308쪽에 가면은 내 캄코콜라 내 카바탐, 내 카이살루, 내 캄투야, 내 카이브 이게 지금 계속 이 땅 위인데 이게 땅과 어떤 관계를 맺는 거를 닻을 내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농경지 그 경작지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물체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이제 닻을 내렸구나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내 경작지의 주술적 전조가 북동쪽에서 우르르 울리는구나. 이게 뭐가 시작이 될 거야. 그래서 토착민들은 자, 이 308쪽의 주문의 끝에 언급된 주술적인 전조는 토착민들이 주술의 부산물이라고 믿는 자연현상 혹은 이변, 이게 지금 뭐냐면 실제로 주술의 효과를 일으키는데 비를 부르든지 지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확인이 나게 우르르 이렇게 돼서 보통 그것은 천둥과 번개, 광포한 바람, 가벼운 지진. 그래서 실제적으로 땅과 자연이 효과를 일으키죠. 이렇게 단지 작물이 날 뿐만 아니라 마치 응답하듯이. 그래서 그 309 첫 번째 문단에 만약에 전조가 없어. 그러면 주술이 잘못된 거예요. 그 박이도 이 뭐야, 너 몰래 오징어 먹었니?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추술이 잘 수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제 이유는 다 주술 때문이에요. 그 주술에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술이 안 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박이도가 뭐를 한다. 도끼가 행위랑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술적 그러니까 그 이 310 두 번째 문단에 한국콜라 이후에야 공동 파종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게 그 문구 10이 보면은 이제 그 불을 계속 태우고 주술하고 이렇게 가면서 혼합물에
이제 훈증 소독이다. 그러니까 치유와 소독, 아까 연하쌤 말씀이 맞네요. 정화, 소독. 이런 의미로 이게 전환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면은 단순해 보이는데, 그리고 자, 312쪽에 너무 더 단순하다. 하는 게 이제 뭐 둔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심고 이게 작은 둔덕 만드는 거라는 거죠. 파종을 하는 게. 근데 도구도 막대기, 도끼, 깎기, 손이다. 뭐 이거 어렵지 않다는데 이게 314 안 된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데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야 정말 잘한다 이렇게 그 산호섬의 농부들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말리노프스키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 파종과 함께 서로 뭐 화답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317쪽에 어떤 문구 같은 거를 남자들이 파종이 공동적으로 할 때 작업 끝에 뭐 주고받는 말이 좀 외설적이다. 성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제 파종이 게시가 되네요. 이, 어, 뻑뻑하게 오기는 했습니다만 재미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오켄 쌤이 해주신 것 중에 가장 그 실용적으로 6페이지 이게 하도 단어가 뭐야 이렇게 헷갈렸는데 오켄 쌤께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거를 좀 정리해두면 나중에 찾아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 얘기를 또 마무리를 해볼까요? 연아 쌤 오늘 어떠셨습니까? 뭐 나누시고 싶은 부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어, 본격적으로 주술에 들어가가지고 되게 신기했고, 아까 그 목소리, 약간 목소리? 이게 어떤 주술의 어떤 목소리이고,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 네, 그 목소리도 한번 정리해보고 싶다, 주술과 함께. 네네. 좋죠, 좋죠. 목소리 중요하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한마디로 저 압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많으시죠? 이놈 새끼들 내가 한순간에 제압하고 싶다. 이럴 때처럼. 근데 이제 지금 바기도는 땅을 지금 한순간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비나 지진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죠. 그리고 말의 기원이 이제 원래 그런 거고. 유리쌤 어떠십니까? 자기도가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숨도 많이 불어넣어야 되는데 걸어 다녀야 되고 근데 폐병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너무 많이 써서 아팠나? 왜 아, 하필 폐병이냐 진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러네요. 배가 안 좋네. 다른 숨인데. 사람들이 다 외우고 있고 할 수 있지만 자기도가 아파서 힘들면 대신 직접 도 되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건 또 안 되고 그런 것도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뜻 보기에는 지나가다 보기에는 단순하고 원시적이고 뭐가 없는 것 같고 왜 그런 지주대를 강철로 박아서 영구적으로 써도 될 텐데 매년 그거를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백인들은 너무 무지해서 그런 것도 몰라보고 그리고 백인들의 간섭이 이 부창민들에게는 아주 어 화도 나고 실망스러운 그런 간섭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저지르는 일들 그런 거 얘기 언급하는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 거 기억나네요. 이게 누구 거냐, 누구한테 받았냐, 뭐 이런 상속 문제일까? 근데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아니 아버지는 상속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질문이 그래가지고 답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겠죠. 그 어제 해양인력 시간에도 잠깐 나왔는데 자연은 대답할 준비가 다 돼 있대요. 근데 인간이 질문을 이상하게 던진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질문을 던져서 말문 막히게 하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백인들이, 그러고 있죠, 지금. 근데 박이도 폐병 아주 인상적이네요. 숨이 이 사람한테 생명인데, 어떻게 폐가 안 좋아? 기상학자고 막 여러 가지로. 뭐 너무 많이 썼나 싶기도 하고. 백인의 일격이
숨통을 끊어놨는 뭐 여러 가지로 숨이라는 게 숨이 그리고 애니미즘에서도 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원래 상상 잡지 할 때 숨, 그 잡지 제목으로 숨 쓸까 이런 생각도 잠깐 우리 토론한 적도 있고요. 수정쌤 어떠십니까? 숨이 좋았겠네요. 숨이 좋았겠네요. 아니야, 그러다가 오해 여지도 좀 있고요. 뭔가 주술을 믿고 싶은 마음이- 주술이 실제적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우리 지금도 논두렁 태우잖아요. 그게 아, 화전의 흔적이 아닌가. 그 논두렁을 태울 때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 왜 이렇게 불 나려고 그렇게 태우냐, 지금은 말하지만, 예전에는 그게 그 농부들이 다 효과를, 검증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한 거니까, 이 주술도 우리가 봤을 때는 허무맹랑하고, 그렇지만, 뭔가 진짜 실제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유리쌤도 불을 좀 태우십니까, 밭에? 지르십니까? 아,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질러도 돼요? 농부가? 자기 땅에? 지금 못하게 하더라고요. 안 돼요? 신고해야 돼? 아예 안 돼? 그래서 산불 감시 이런 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하려면 몰래 해야 돼요. 비 오기 전이나 뭐 해졌을 때라든지. 퇴근하시고, 공무원 퇴근, 감시원 퇴근하시, 아니, 이게, 화전. 예전에 우리 외갓집이 굴뚝이 마당에 높이 있지 않고 아, 저 불, 이게 마당에 바로 아, 예, 연기가 네. 그래서 아니 왜 그 집만 그랬어요. 우리 다른 집은 안 그랬는데 그 집만 그래서 왜 굴뚝을 저렇게 해서 맵게 하냐. 아, 우리 어렸을 때는 너무 맵다 그랬더니 그게 다 훈준 효과가 아, 있다고. 정화, 네. 주술에, 어, 아, 인상적입니다. 혹현생 어떠십니까? 저는 뭐 심미적인 거?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걸 보면서 막 정신적인 폭발감 이런 걸 느끼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우리 시대에도 이런 좀 정신적인 폭발감을 새기는 일은 뭘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연예인들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이제 한탕을 꿈꾸다가 많이 망하잖아요. 이제 많이 망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이제 할 게 없어갖고 탈사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단순한 그런 노동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치유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동이라는 게 이제 돈의 가치를 떠나서 어떤 네네. 그런 정신적인 폭풍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 자체인데 그런 게 좀 공론의 장에서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들이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는 얘기가 안 되고 그걸 뭐 건물주나 돼야 뭐 인생이기도 아, 하고 이런 이런 정신적인 폭감을 이제 우리 지금 사회에서 좀 어떻게 만들까 노동과 함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아, 그, 여기서 한 2분, 3분,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곤도마리? 정리의 달인. 그러니까 정리정돈하는 게 지금도 유행이죠. 저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정리정돈을 하는 것도 되게 여기도 밭을 정리정돈하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성장에 들어가면은 뭐 가지치기 하고 뭐 어르고 달래가지고 거기 막 무성하게 지 맘대로 자란 애들 막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곤도말이 정리정돈이랑 이거랑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방을 막 깨끗하게. 그러니까 혹시 정리 좋아하십니까? 수의사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냉장고만 치우고 다니고 있어요. 냉장고 치우는 게 어디냐? 어,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연하쌤? 아까 말씀했다시피 약간 여기는 공적, 아, 좋네.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지금 현대는 다 사적인 영역인데 저희 집 주변도 좀 동네가 좀 더럽거든요. 쓰레기가 진짜 많은데 왜냐면
등산로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데 너무 이렇게 막 그 볼 때마다 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내가 진짜 길 나가서 이거 치워볼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너무 춥고 막 이래서 집만 일단 깔끔하게 약간 이렇게 해왔는데 어 요즘에는 학교에서 막 청소도 예전에는 학교에서 청소도 네, 안 하죠, 안 하죠. 했는데 이제 서비스 영역 이렇게 돼버린 것 같고 돈 주고 이제 제 친구도 맞벌이한 친구들 보면 다 이제 이모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써가지고 이제 그때 몰아서 약간 이렇게 청소하고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 일상을 하루하루 뭔가 가꾼다라기보다는 몰아서 하루 그래서 있으면 하루 가꾸지 않고 몰아갖고 이것도 표현도 참 좋네요. 그리고 시켜서 갖고 어, 그 오쿠노 카즈미라고 일본어 세미나에서 번역하다 만 책이 인류학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부터 뭐 이렇게 이제 그 책의 1장이 곤도마리는 정리계곡의 나우시카가 제목 너무 잘 뽑지 않았어요? 정리계곡의 나우시카인가 이랬는데 여기 아니다 아니다. 왜냐면 그 현대인의 정리정돈 있잖아요. 그게 보기 싫은 거 치워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논의가 이렇게 돼. 곤도마리도 되게 그 신화적이다. 곤도마리가 이런 얘기를 든대요. 당신은 자 선생님들 빨래를 세탁기에 넣었다가 어떤 방식으로 건조하십니까? 건조기는 그 논외고 이렇게 제가 질문 잘못했네. 그 세탁기에 빼가지고 빨래에 그 옷걸이에 걸어놓고 말리고 그대로 옷장에 가는 거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는 게 피곤하니까 옷걸이에 걸어서 그대로 가면은 안개도 되잖아. 근데 곤도마리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도마리도 두드리기를 강조해. 접으라는 거예요, 접어. 접어서 수건도 이렇게 접고, 걸레도 접고, 특히 티도 접고, 그래서 이거랑 두드리면서 애니미스틱한 영적 교감을 나눠서, 이 이제 오쿠노 카즈미 선생님이 과연 곤도마리는 정리계곡에 나우시카다 지금 사물을 다 어루만지면서 간다는데, 곤도마리가 결정적으로 못하는 게 작품을 버리라고 한대요. 이 적당하면 곤도마리 태제가 뭐냐면 두근거리지 않는 건 정리해라는데 정리할 말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을 어루만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마음에 들어야 어루만져 준다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린다라는 점에서 정리계곡의 나우시카 이기는커녕 어떤 결벽증이 느껴진다 하면서 이제 책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결벽증인가? 누구조차고 나누나 성장의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요는 이거네요. 이 주술은 신미감을 건드리면서 계속 이 주술을 쓰도록 하는데 그 만족감의 근원에 뭐가 있냐? 여기 이제 토론에 계시고 연하쌤 말씀하신 것들 이거는 공동성 같은 것이 있다. 그것도 좋고 지금 그러면 옥현쌤 어떠십니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 정신적 포만감은 네. 연결로서 오는 좋네요. 건데 네네. 그게 연결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배고픈 것 아. 같아, 허기진 것 같아요. 이 폭식의 시대 짱은 어떻게 된 거야? 짱 집이 궁금하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지금 좋네요. 그거, 그 날아가기 전에 잘 쓰셔가지고 어디, 그, 락앤락에 넣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연결의 느낌, 땅이랑 관계를 맺어서 내가 뭘 낳아보고 싶은 느낌, 그러니까 농부로서의 자부심, 그런 게 있다는 것까지를 주술이랑 오늘 재밌게 왔고, 다음 주도 정해주시면 다음 주 만나.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